201쪽 2쪽 202쪽으로 갑시다. 와서 페이지 202쪽으로 오시면 성염색체 유전이 있습니다. 소연이도 안녕. 이 성염색체 유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상염색체에 존재했던 유전자가 아니라 그럼 어디에 존재하겠어요? 대답해봐 원빈. 상염색체 말고 뭐? 남아라. 성염색체죠.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여자는 XX, 남자는 X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요 성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이제 생맥, 우리 그림 17번 보시면 숫자가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거 앉아가지고 네?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생맥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숫자 뭐 있죠? 2 있잖아요. 숫자가 2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가 없는 안 보이는 친구들은 지금 생맹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얘들아 수업 중이잖아. 앉아. 뭘 학교 불려온 게 좋은 일이라고 지금 떠들고 자빠졌어 이것들이. 자, 그러면 오늘은 성염색체 유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성염색체 유전이랑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염색체 유전은 성별과 관계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성염색체 유전은 염색체가 성에 있으니까 성별에 관계가 있겠죠. 보통 남자들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예시니까 생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생명은 유전인자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X 염색체에 존재해요. 이렇게 X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봐봐, 얘는 유전인자 하나, 여자가 하나 있어. 얘 정상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생명 유전자는 우성이다, 열성이다? 생명 유전자는 열성입니다. 자는 있어. 그런데 이 열성이 되려면 옆에 정상인 X가 있을 때만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Y 옆에 있으면 생명 유전자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발현돼 버려요. Y는 아무짝에도 방어를 해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X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요. X 프라임 Y 이러면 남자긴 하지만 생명인 남자가 태어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정상인 여자들은 XX도 정상이고 XX 프라임도 정상이에요. 생명이 되려면 X 프라임, X 프라임에서 이런 경우만 생명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경우의 수가 3개나 있고 남자는 2개밖에 없잖아요. 정상 아니면 생명. 그래서 비율이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이렇게 밑줄 칠게요.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을 무슨 유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성별에만 나타나는 것은 한성 유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배울 거예요. 반성 유전, 비율의 차이가 있는, 성별에 따라 비율의 차이가 있는 반성 유전의 예시로는 정록생맹, 그러니까 빨간색이랑 녹색이랑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우병이 있습니다. 피가 안 멎는 거예요. 원래 피가 나오면 우리 이제 태영이랑 원빈이랑 만약 싸웠어. 그럼 한 명이 코피가 날 거 아니야? 원빈이가 코피가 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코피가 멎어야 되는데 이 병이 있는 친구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요즘 기술이 잘 발달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응고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물질들도 있고 하니까 죽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엄청 위험한 병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성염색체 유전을 생명을 가계도로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짠! 페이지 203쪽 피시면 요 따위 가계도가 나오는데요.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지난 시간 거보다 더 쉬워요. 자, 문제를 볼 때 어떤 가계도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생맹이라고 하니까 생매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만약에 미맹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미맹, 기풀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 우리는 지금 쓰는 방법을 안 쓸 거예요. 그거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거니까 성별을 나타내는 코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남자가 빈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남자의 생맹 유전자형을 표현한다. 요거만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찾아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생맹인 남자가 요게 핑크색, 주황색인가? 핑크색 이게 표시가 돼 있는데 얘들은 지금 보면 1번, 5번, 8번, 9번, 13번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은 유전자형이 이거밖에 없어요. X 프라임, Y, X 프라임, Y, X 프라임, Y, X 프라임, Y 이렇게 돼 있죠. 가리?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다 찾아볼게요. 그 다음 뭐 굳이 순서 매기자면 9번도 있지. X 프라임, Y 이렇게 있고 2번 여자의 생명 유전자형을 표현한다. 그럼 누구 있어? 6번 X 프라임, X 프라임 있고요. 12번 X 프라임, X 프라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전 남자를 먼저 찾았으니까 이걸로 부모님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13번의 Y는 누구로부터 받았지? 그쵸? Y는 남자의 성 염색체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자 엄마가 줄 수 없어요. 그럼 당연히 8번으로부터 Y를 받았으니까 요 X'은 누구한테 받았지? 그렇죠. 7번인 엄마한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엄마는 X'을 가지고 있겠네. 하지만 정상이기 때문에 X'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14번은 정상인데요. 얘 딸내미야. 그쵸? 14번엔 딸내미야. 그러면 아빠가 주는 거는 Y가 아니라 X 쪽을 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아빠 X'이었어요. 그러면 14번은 X'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정상이기 때문에 7번으로부터는 그냥 X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2번 찾아봅시다. 2번의 자식들을 봤더니 이렇게 있는데 4번 보면 아빠한테 딸이니까 X' 받았을 거고 정상이니까 X를 엄마한테 받았을 겁니다. 그쵸? 근데 2번이 지금 보니까 아들은 생명 나왔잖아요. 아빠한테 Y 받았을 거고 2번 엄마한테 X' 받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하나 쓸게요. 보인자라고 해요.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잡종 2번 같은 존재, 4번 같은 존재, 7번 같은 존재, 14번 같은 존재 이런 보인자 엄마로부터는 엄마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겠죠. 아닌데? 보인자 엄마가 아들 낳으면 생명의 확률이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를 주거나 X'을 주니까 50%가 됩니다. 요것도 있고요. 아니면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생명의 확률이 몇 %? 무조건이죠. 엄마 쪽으로부터 X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엄마가 생명일 경우에는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 생명이 아닌 그 가계도도 잘 찾아보고 하셔야 어떤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찾아볼게요. 자, 지금 10번 같은 경우는 3번은 정상이잖아요. 정상 남자이기 때문에 X, Y 그냥 쓰시면 되고요. 10번은 정상인데 엄마로부터 뭘 받았는지 몰라요. 아빠는 딸이기 때문에 X를 줬을 거니까 X고요. 엄마한테는 그냥 X를 받아도 되고 X'을 받아도 돼요. 그래도 정상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얘는 알 수 없는 애구나. 11번은 남자기 때문에 정상이면 무조건 XY죠. 짠!
이렇게 해서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제를 내자면 다음 중 유일하게 지금 유전자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10번 되겠죠. 그렇죠?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정상인 사람 중에서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번호를 모두 써보자. 일단 정상이어야 되고 보인자여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2번 정상이지만 가지고 있고 3번은 정상이지만 안 가지고 있어요. X 프라임 없잖아요. 4번 그 다음 7번 그 다음 10번은 몰라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11번 정상이고 그럼 14번 이렇게 해서 2, 4, 7, 14 이렇게 되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번호를 모두 써보자 했는데 2번 9와 12 중에서 9와 12에게 각각 생명 대립 유전자가 전달된 경로를 설명해 보자. 9의 X 프라임은 누구로부터? 4로부터. 그 다음 12의 X 프라임은 누구로부터? 7과 8로부터. 12는 7과 8로부터 전달받았다. 각각 하나씩. 그래서 이제 남자인 경우는 엄마한테 전달받으면 그냥 생명인 거고요. 여자는 아빠한테도 받아야 되고 엄마한테도 받아야 된다. 이 뜻이죠. 3번.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 까닭은 뭐죠? 반성유전이니까. 혹은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 성염색체에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문제를 하나 더 적으셔야 되겠죠. 다음 가계도에서 유전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친구는 몇 번이다? 10번이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세요. 중요하니까 별표를 35개 치고 넘어갈게요. 35개. 이런 문제는 당연히 나오겠죠. 35개 치시고. 자, 그래서 유전병 이런 것들도 성별도 잘 따져봐야 된다. 요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유전 원리 적용되는 유전 현상을 이렇게 왕족들을 통해서 확인도 했고요. 옛날에는 왕족 지들끼리 결혼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유전병이 엄청나게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혈우병도 마찬가지로 X 프라임 Y 이렇게 표현되면 혈우병이고 여자도 X 프라임이면 혈우병 아니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아니에요. 이 X 비정상일 경우에는 혈우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XX 프라임은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X 프라임은 혈우병이 여잔데요. 얘는 보통 이렇게 사산돼요. 그러니까 임신 상태에서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기는 힘들다. 요거 보는 애들은 원래는 보인자인 XX 프라임인 경우인데 얘네들이 유전 돌연변이라든가 아니면 X 쪽에서 요거를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혈우병 유전자를. 그랬을 경우에는 혈우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가계도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겠죠. 선생님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요거 할 거 요거를 프린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뿅. 우리 선생님 그 일과 시간에 줬던 거 있죠? 오프라인 때 이동하시면 어디 갔니? 우리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8쪽까지 했어요. 그러면 오늘 학습 과제는 요거예요. 자, 9쪽부터 11쪽까지 9쪽부터 11쪽까지 우리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것입니다. 프린트 9쪽부터 11쪽까지 이거 정리하는데 책 보면서 정리해도 되니까 차근차근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앞에 거
요거가 자꾸 이 성염색체 요게 어렵잖아요. 요거를 그냥 같이 하도록 합시다. 그쵸? 그게 차라리 낫겠어. 11쪽은 같이 하고 9, 10쪽은 지난 시간 거 복습한다 생각하고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1번 생맹유전.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눈의 이상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생맹이라고 한다. 색약은 구별하긴 하지만 잘 못하는 거 색약이라고 하고요. 이게 특정 색깔에 대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빨간색 쪽이 우리나라에 좀 많더라고요. 그 빨간색 그 계열들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막 그렇잖아. 핑크색, 딥핑크, 막 나오는데 그런 것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 성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다. 그거를 이름을 우리 반성유전이라 부르고 생명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많이 나타난다. 그거는 뭐 X 쪽이 발현되는 것과 Y에 상관없이 발현되니까 남자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겠죠, 여자보다. 다음 유전자형 정상 남자는 무조건 XY거나 비정상이래. 생명인 경우 X 프라임 Y. 생명이라고 비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 여자 생명이 아닌 사람 XX 혹은 XX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생명인 경우는 X 프라임 그쵸? X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동해야? 뭐요? 유전자형 이 그림에서 찾아라 요거예요. 선생님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뭐라고 했어? 생명이 남자 먼저 찾자고 했잖아요. 그럼 3번 X 프라임 Y, 7번 X 프라임 Y 이렇게 찾아줄 거예요. 이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생명이 여자 X 프라임 이렇게 찾아주고 그럼 정상인 남자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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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추리해야 되는 거는 4번, 5번, 8번 사람들이 되겠네요. 일단은 우리 5번은 자, 지금 생명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7번이 Y는 6번인 아빠한테 받았을 거고요. 그럼 X'은 엄마한테 5번한테 받았을 거니까 X 프라임이 5번의 유전자형이 되겠고요. 8번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는 무조건 X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웬 딸이니까. Y를 받으면 남자가 되니까 안 되죠. 근데 5번한테는 X를 받아도 되고 X 프라임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8번은 애매한 존재, 확인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4번 찾아볼게요. 4번은 1번한테 딸이기 때문에 X를 받고 2번한테는 X 프라임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유전자형 다 찾았죠? 이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찾아서 복습하면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혈우병. 11쪽 하고 있어요. 혈우병, 피가 잘 응고되지 않아 출혈이 계속되는 유전병으로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유전된다. 요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X 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자, 그림은 가족의 생명 유전의 가계도이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는 생명 여기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그때부터는 XY라든지 XX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반성 유전이니까. 아니라면 우리 R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성에 대해서 표현하셔야 된다 이거죠. 미니 엄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동그란 거 찾으려면 일단 미니가 생명의 남자이기 때문에 1번에서 바로 나오죠. X 프라임 Y입니다. 그러면 미니 아빠도 XY고 근데 Y를 줬기 때문에 엄마한테 X 프라임 받은 거죠. 그러면 엄마는 정상이니까 X 프라임이 될 수밖에 없다.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오늘 언급했던 것들 잘 정리하시고요. 생명과 관계된 가계도를 좀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까지 진도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오늘 했던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추리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희 열심히 복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숙제인 9번, 10번 또 지금 정리해서 지금 위두랑에 올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이 나와서 인사할래?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팍팍. 이게 뭐 있어? 일단 있어봐. 인사 끄고.